최근 시중은행들이 강력한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둔촌주공에 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전세대출 위축으로 전세보증금이 낮아질 수 있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도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는 역전세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잔금 대출도 소득이 낮은 세대는 DSR 2단계로 자금 마련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중단했으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세대에 대해서만 신규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려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최근까지 총 6회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입주하려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잔금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용 84타입 분양 가격은 13억 원대 수준으로 계약금 외에 10억 원 정도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물량 대비 수요가 부족한 역전세난이 발생하거나 전세 대출이 어려운 임차인들이 일정액을 월세로 납부하는 반전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빠지지 않아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를 결정하더라도 잔금 대출이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은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며 LTV 60%를 적용하면서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변수가 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당초 예상보다 더 센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잔금의 취득세 등을 포함하면 최소 3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며, 일부 시중은행이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퇴로를 막으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둔촌주공의 전세 매물이 1,361건에 달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일이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용대출과 정책 모기지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주요 은행권에서 주담대 신청을 규제하거나 중단하면서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 하루에 1천억씩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 이후 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당장 9월부터 전체 한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수요 억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올해 은행권 주담대의 약 80%가 정책 모기지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도 정책 모기지 공급 조절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더 높이고 정책자금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들어서 5일 만에 1조 3천억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은행마다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오히려 풍선 효과를 자극하면서 막차 대출 신청이 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 7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며,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도 9월 들어서 매일 1천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냈지만 오히려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며 속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화생명의 9월분 주담대가 일주일도 안 돼서 마감됐습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풍선효과 수요가 보험업권으로 몰리고 있고, 한화생명이 결국 9월분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사에 주담대 신청이 몰리면서 물량이 조기 소진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험업계는 주담대 취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이 9월 3일부터 신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한화생명은 9월분을 마감하고 10월분 접수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뱅크 등도 1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출 억제 정책은 전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조건이 강화되거나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실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 수요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갭투자는 보통 집을 매수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조건에서는 전세대출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도 분양대금 완납까지는 확인되어야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9월 9일부터 수도권에서 무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7월 뱅크런 사태 등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7%대로 상승했습니다. 뱅크런 당시 연체율이 6%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당시 리스크를 뛰어넘는 7%대로 올라섰습니다.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순손실도 1조 2천억 넘게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새마을금고 2024년 상반기 잠정 영업실적 등에 따르면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전체 연체율이 6월 기준 7.24%로 작년 말 5.07% 대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11.15%로 작년 대비 3.4% 이상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1.77%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영업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 예산 절감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부채의 연체율 등이 심각해지면서 부채발 경제위기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민간 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등에서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취약차주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0%로 증가했습니다. 한계기업 연체율도 11.3%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가 987건으로 2021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경영은 올해 1분기 가계와 기업 부채 연체율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절을 위한 DSR 비율 조정을 검토합니다. DSR을 일괄적으로 낮추면서 금융사의 대출 총량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또 주담대 풍선 효과가 신용대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카드론 규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별 평균 주담대를 일괄적으로 5% 정도 낮추고 차주별 DSR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평균 DSR은 대출받은 차주들의 DSR 평균치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DSR을 자율 규제에 따라 40%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강제로 5% 정도 낮추면 전체 대출 한도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모든 은행의 대출 한도를 우선 낮추고 대출 관리가 부족한 개별은행에 페널티까지 매기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영끌족들이 활용하는 신용대출 관리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은 개별 차주의 DSR 40%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1억 미만의 신용대출은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DSR 관리 비중을 높이면서 신용대출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를 도입해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거나 카드론 한도 축소 등도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